저는 지금 대형마트 1호점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범한 캐셔 유니폼을 입은 제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네, 저는 이 마트를 소유한 그룹 회장의 딸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 직원 김수진이 되는 거예요. 전국 1위 실적이라는 이 매장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본사로 들어오는 순이익은 이상하게 적었어요.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었죠.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탈의실 문을 열고 나가니 매장 관리자인 박 과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물건을 깐 매기듯이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새로운 신입이구나. 이름이 뭐야? 제가 대답했어요. 김수진입니다. 박 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뭐 하시니? 돈 좀 있으신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요. 박 과장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에이구 없어 보이네.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서 일하려고 하다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난 걸까요?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라는 게 잘못인 걸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이 진했어요. 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데 왜 힘들게 일하러 와? 점장이 계속 말했어요.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나이가 몇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28이에요. 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나이면 시집 가기도 애매하네. 30 넘으면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마치 제가 유통기한 지난 상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박 과장이 저를 캐셔 자리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계산이나 해. 실수하면 월급에서 깐다. 첫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계산이 좀 느리셨어요. 지갑에서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손이 떨리셨죠. 박 과장이 옆에서 발을 구르며 짜증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빨리 좀 해요. 뒤에 사람들 기다린다고.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과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신입이 벌써부터 버릇이 없네. 손님 빨리 보내야지. 장사하는 거 몰라.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에서 뭐 배운 게 없으니. 점심시간이 되자 박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제가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마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죠.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신입이 선배가 같이 먹자는데 거절해. 집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또 집 얘기였어요. 마치 제 집안을 깎아내리는 게 취미인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자 거절하면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옆에 있던 임신한 선배 은주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은주 선배가 말했어요. 수진아 박 과장 건드리지 마, 지옥 될 거야. 은주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 거절했다가 지금 이 꼴이 됐어.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인데도 계산대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한산한데 매출은 오르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박 과장이 또 다가왔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퇴근 시간인데 술 한잔 하자.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무슨 약속이 있어. 남자친구라도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박 과장의 표정이 무서워졌어요. 퇴근 시간 무렵 저는 몰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CCTV 녹화 장치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새벽 시간대 CCTV를 보니 박 과장과 점장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뭔가를 취소하고 다시 입력하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거래를 취소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상한 작업이었죠. 매출 조작이 분명했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여기서 뭐해? 박 과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급하게 둘러댔어요.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요. 박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화장실은 반대쪽이야.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수진아, 우리 내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또 시작이었어요. 벌써 세 번째 요구였죠.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요. 박 과장의 표정이 무서워졌어요. 박 과장이 으름장을 놓듯 말했어요. 신입이 눈치가 없구나.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생각을 바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은 정말 썩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전국 1위 매장이라고 자랑하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어요. 그리고 박 과장과 점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부모 잘못 만난 불쌍한 아이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마지막에 한 방에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유니폼은 벗었지만 아직도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내일은 더 심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박 과장의 그 차가운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 썩은 곳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까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거라는 걸요. 내일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해시태그 챕터 2 쓰레기 취급.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 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말이에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어제 생각해봤어. 오늘은 진짜 같이 저녁 먹자.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요. 박 과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워졌어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지 주제에 뭘 그리 도도해. 너 같은 애가 무슨 약속이 있어. 그 말이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이야. 그러더니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박 과장이 변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여기 청소 담당이야. 손으로 닦아.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손으로요? 청소도구는요? 박 과장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내 부모는 딸이 이렇게 사는 거 알아. 창피하겠다. 또 부모 얘기였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옆을 지나가던 임신 8개월 된 은주 선배가 절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반항하면 더 심해져. 은주 선배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배가 많이 나온 상태인데도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거기 신임 내일이나 해.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니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박 과장이 또 다가왔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 벌써 4번째 요구였어요. 제가 또 거절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혼자 먹고 싶어요. 박 과장이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어요.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다 쳐다봤어요.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신입 주제에 선배가 밥 사준다는데 거절해. 집에서 뭐라고 가르쳤어. 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 과장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점장의 눈빛은 즐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요.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어요. 박 과장이 저를 창고로 불렀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여기 박스 전부 정리해. 퇴근 전까지. 박스가 200개는 넘어 보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양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맞다. 너희 집은 가난해서 이런 일 안 해봤구나. 미안, 몰랐어. 그 순간 정말 주먹을 쥐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박스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새 라벨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것도 비리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때 옆에서 미정이라는 신입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미정이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봐요. 미정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직원 단톡방이었어요. 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밑에 박 과장이 쓴 글이 있었어요. 오늘의 거지 신입 키읔키읔키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직원일이 쓴 댓글 진짜 불쌍하네요. 직원이가 쓴 댓글 그러게 공부를 했어야지.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댓글도 있었어요. 직원 3이 쓴 댓글 근데 회장님 딸이 우리 매장 어디선가 위장 취업했다던데. 직원 4가 답글로 에이, 그런 금수저가 여기 왜 와. 박 과장이 답글로 맞아 그런 년들은 여기 못 버텨.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제가 바로 그 회장 딸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박 과장이 또 나타났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나랑 술 한잔 할래? 다섯 번째 요구였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박 과장이 소리치며 말했어요. 좋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러더니 은주 선배를 불렀어요. 박 과장이 은주 선배에게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빼지 말고 오늘 야근에 재고 정리 다시. 은주 선배가 놀라며 말했어요. 과장님, 병원 가야 해요, 검진이.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은 나중에 가, 일이 먼저야. 은주 선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나서려는 순간 은주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주 선배가 속삭였어요. 그만둬, 너까지 당할 거야. 마치 지옥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는 걸까요? 퇴근하면서 CCTV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박 과장과 점장이 뭔가 서류를 태우고 있었어요. 증거인멸이 분명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박 과장이 보낸 거였어요. 내일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각오해.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요. 이 썩은 인간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 날 아침이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동물원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들아라, 회장님 딸이 우리 매장 어디선가 위장 취업했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직원 1이 말했어요. 진짜요? 그런 금수저가 왜 여기 와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금수저는 티가 나지 않겠어. 그러더니 박 과장이 저를 빤히 보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같은 애는 진짜 흙수저 티가 나잖아.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 딸은 분명 곱게 자랐을 거야. 수진이처럼 거지 같지 않고.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로 그 회장 딸인데 그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나이가 28이라며. 제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점장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시집이나 가라. 이 나이에 여기서 뭐하니? 점장이 계속 말했어요. 30살 넘으면 팔리지도 않아. 아무도 안 데려가. 마치 제가 마트 진열대 상품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미정이가 저를 화장실로 불렀어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거 봐야 해요. 미정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이었어요. 미정이가 설명했어요. 박 과장이 만든 여직원 등급표예요. 점수까지 매겼어요. 제 이름을 찾았어요. 김수진 F등급 거지, 부모 밑에서 자란 티남, 시집도 못 갈 것 같음.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역겨움이에요.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나는 D등급이래요. 고아라서. 그 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이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오후가 되자 박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 회식이야. 무조건 참석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녁 7시 고깃집에서 회식이 시작됐어요. 박 과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환영식이야. 그러더니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장기자랑 하나 해봐.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준비한 게 없는데요.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신입이 준비성이 없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또 부모 얘기였어요. 점장이 거들며 말했어요. 춤이라도 춰봐 젊은 애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박 과장이 음악을 트는데 선정적인 노래였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섹시하게 쳐봐 그래야 시집가지. 직원들이 박수치며 웃었어요. 치욕스러웠어요. 마치 원숭이 재주 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춤을 추는 중에 박 과장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그리고 정말 올렸어요. 제목은 오늘의 거지 신입 춤 실력.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직원일이 쓴 댓글 불쌍하다. 직원이가 쓴 댓글 부모 얼굴이 보고 싶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장애인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계산이 느리셨어요. 박 과장이 그분 앞에서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계산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저 사람이랑 사귀는 게 나랑 사귀는 것보다 나으냐?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악마였어요. 회식이 끝날 무렵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쪽이었어요. 몰래 가서 들여다봤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박 과장과 점장이 키스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점장이 박 과장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조심해야 돼.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여보. 그런데 점장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왜 점장이 박 과장 편을 드는지, 왜 박 과장이 이렇게 막 나가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 뭐해요? 미정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쉿, 조용히 해. 미정이가 창고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이가 속삭였어요. 헐, 진짜 그런 사이였구나. 우리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비리와 불륜 그리고 갑질. 이 썩은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더 큰 증거가 필요해요. 내일은 더 심할 거예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조롱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네 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 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무표정한 얼굴로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너 어제 창고에서 뭐 봤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박 과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거야.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진짜 재미있을 거야. 그러더니 저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데려갔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리들이 웅웅거리며 날아다녔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이야. 이거 다 분류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 있었어요. 맨손으로 하라는 거였죠.
제가 항의했어요. 장갑이라도 주세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야 이런 일이나 해야지. 박 과장이 또 말했어요. 너희 부모는 뭐하니 딸이 쓰레기 만지고 있는 거 알아.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죄라니. 제 아버지가 이 나라 최고 부자인데 그들은 저를 최하층 취급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분류하던 중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음식물이 손에 묻었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죠. 박 과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나랑 사귈래. 6번째 요구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박 과장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졌어요.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넌 쓰레기만도 못해. 박 과장이 또 소리쳤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이거나 먹어. 그리고는 제 머리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썩은 김치 국물이 입으로 들어왔죠. 상한 우유가 코로 스며들었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직원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어떤 직원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직원 1이 말했어요. 와, 진짜 쓰레기가 됐네. 직원 2가 말했어요. 부모가 보면 울겠다. 박 과장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내 수준이야, 쓰레기. 그 순간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외치고 싶었어요. 나는 이 마트 회장의 딸이라고. 너희들 모두 해고될 거라고. 돈 없는 집 애들은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더 큰 복수를 위한 인내였으니까요. 그런데 5분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 과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기하듯 눈물까지 짜냈죠. 박 과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어. 저는 당황했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나도 힘들어. 위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서. 박 과장이 또 말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용서해줘.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끈적한 손으로 제 손을 만지려 했죠. 이건 연기였습니다. 점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점장이 말했어요. 박 과장님 너무하셨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하지만 점장의 눈빛은 즐거워 보였죠.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요. 점장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도 부모 탓하면 안 되죠. 제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머리카락에 엉겨 붙어 있었죠. 얼굴은 온통 김치 국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이건 전쟁이니까요. 씻고 나와서 탈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정이를 만났어요.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너무해요. 어떻게 사람한테. 미정이가 수건을 주며 말했어요. 언니 그냥 그만둬요. 이런 곳은. 미정이가 또 말했어요. 언니도 부모님께 얘기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몰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박 과장과 점장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5년간 횡령한 금액이 10억이 넘었어요.
유통기한 조작부터 매출 조작까지, 허위 거래부터 리베이트까지 모든 범죄의 기록이 있었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USB에도 복사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직원 관리 파일이었는데 여직원들의 사생활이 다 적혀 있었어요. 누가 돈이 필요한지, 누가 약점이 있는지, 누가 병든 가족이 있는지, 마치 먹잇감을 고르는 명단 같았죠. 제 이름도 있었어요. 김수진 부모 정보 없음, 약점, 자존심 강함, 목표, 굴복시킬 것, 방법, 지속적 모욕.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악의적으로 사람을 파괴하려 했던 거예요. 파일을 더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여직원 정복 리스트라는 파일이었죠. 박 과장이 성희롱한 여직원들 명단이었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퇴사했더군요. 나머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반격할 거예요. 모든 증거를 모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걸요. 해시태그 챕터 5 부러진 날개들. 5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미정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미정이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또 그랬어요. 미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 없는 애라고 고아원에서 자란 티가 난다고. 미정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애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는 부모가 없어서 쓰레기인가요? 제가 미정이를 꽉 안아줬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미정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선배였습니다. 매장 한복판에서 은주 선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빨간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은주 선배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기가. 은주 선배가 계속 울부짖었어요. 내 아기 살려줘요. 박 과장이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꾀병 아니야. 점장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임신했으면 조심했어야지. 점장이 또 말했어요. 시집도 늦게 가더니 애도 제대로 못 낳네. 제가 소리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매일 야근시켰잖아요. 당신들이 시집 못 간 노처녀라고 조롱했잖아요. 무거운 짐 나르게 했잖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주 선배는 실려갔어요. 피가 묻은 바닥을 직원들이 닦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중에 들으니 유산했다고 하더군요. 아기를 잃은 거예요. 8개월 된 아기를 잃었어요.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른 직원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은주 저거 자업자득이야. 나이 먹고 임신해서. 직원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결혼도 늦게 했잖아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부모는 딸이 이 꼴인 거 알아.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 없는 미정이나 은주나 똑같아 쓸모없어. 그 순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의 모든 말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직원일이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곧 오신대요. 매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죠. 박 과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정리해 깨끗하게. 점장이 소리쳤어요. 서류 다 치워 수상한 거 다. 점장이 또 소리쳤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숨겨.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썩은 것들을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요. 쥐들이 도망가는 것 같았죠. 박 과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긴급 회의라고 했어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들어, 회장님 딸이 우리 매장 어디 있다는 소문 알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만약 그 금수저년이 여기 있다면 당장 나와.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당연히 저도 가만히 있었고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금수저는 여기 못 버텨.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회장 딸 같은 년들이 제일 재수없어. 박 과장이 또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무시하고 깔보잖아. 점장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돈 많은 집 애들은 더러워. 점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것들. 박 과장이 말했어요. 돈 많은 집 애들은 고생을 몰라. 박 과장이 또 말했어요. 그런 년이 여기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곧 알게 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시했는지, 누가 진짜 재수 없는 인간인지, 누가 진짜 더러운 인간인지. 저녁이 되자 미정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죠.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나 그만둘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미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부모 없다고 놀림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미정이가 울며 말했어요. 박 과장이 나한테 부모 없으니까 아무나랑 자도 된대요. 제가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미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했죠. 곧 알게 될 거야. 정의는 살아있어. 미정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박 과장의 막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금수저년들이 제일 재수없다는 말도, 부모 없는 애는 쓰레기라는 말도, 은주가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0억 횡령 장부도 있고, 여직원 성희롱 리스트도 있고, 불륜 동영상도 있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제가 말했어요. 아빠 내일 1호점에 오실 거죠?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려고 한다. 제가 말했어요. 꼭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니? 제가 대답했어요.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아버지가 매장에 왔을 때 박 과장이 어떤 망언을 할지는요. 그리고 그때 벌어질 충격적인 일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해시태그 챕터 6 아버지의 방문. 6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청소하고 있었죠. 회장 방문 때문이었어요.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더 깨끗하게 닦아 회장님 오신다니까. 점장도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극 무대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검은 차가 매장 앞에 멈췄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매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과장과 점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박 과장이 아부하듯 말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점장도 거들었어요. 매장이 빛나네요, 회장님. 아버지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보셨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박 과장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매장이 전국 1위입니다. 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20명입니다. 모두 성실한 직원들이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이 매장 어딘 가서 일한다던데.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따님이요. 여기는 힘든 곳인데요. 점장이 거들었어요. 따님 같은 금수저는 못 버틸 거예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따님 같은 분은 여기 안 어울려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고생 안 해본 애들은 하루도 못 버텨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박 과장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박 과장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저 신입 같은 애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 애는 부모도 제대로 없는 거지 같은 애예요. 점장이 거들었어요. 매일 실수만 하고 쓸모없어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따님은 분명 예쁘고 똑똑하시겠죠. 박 과장이 또 말했어요. 저런 거지 같은 애랑은 차원이 다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이름이 뭔가? 제가 대답했어요. 김수진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박 과장을 보셨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딸이 어디 있을까? 박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여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있다면 벌써 티가 났을 거예요. 점장이 말했어요. 금수저는 티가 나잖아요.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회장님 딸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요.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 싫은가? 박 과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돈 많다고 거만하고 예의도 없고. 점장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부모 잘 만난 거 가지고 잘난 척하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그런 애들은 인간 취급도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천천히 매장을 한 바퀴 돌으셨어요. 그러다 쓰레기통 앞에서 멈추셨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나? 박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신입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박 과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 거지 같은 애가 일을 못해요. 그때 미정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니에요. 박 과장님이 일부러. 박 과장이 미정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닥쳐, 부모도 없는 게. 아버지가 미정이를 보며 물으셨어요. 부모가 없나? 미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사무실로 가셨어요. 박 과장과 점장이 따라갔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매장을 나가셨어요. 박 과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휴, 무사히 넘어갔네. 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우리 말에 수긍하셨나 봐.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금수저년들은 여기 못 버티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의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증거 가지고 본사로 와라.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박 과장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 앞에서 망언을 했는지. 오후가 되자 박 과장이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박 과장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야, 거지 이리 와. 박 과장이 쓰레기 봉투를 들며 말했어요. 내가 쓰레기 정리하는 게 어울려. 그때 은주 선배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박 과장이 은주 선배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왔어. 더 쉬지 그랬어. 은주 선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기를 잃었어요.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은주 선배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USB와 녹음 파일을 챙겼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본사로 향했죠.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했죠. 박 과장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요. 7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연 선배가 다가왔어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던 선배였죠. 지연 선배가 말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린대. 지연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본사에서 감사팀이 온대.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인가 싶었죠. 그때 박 과장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박 과장이 직원들을 모으며 말했어요. 잠깐 모여봐. 박 과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본사 감사가 있다. 점장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죠. 박 과장이 말했어요. 모두 평소처럼 행동에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죄를 지은 자의 두려움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5명의 직원들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 선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연 선배가 말했어요. 저기요, 신입 김수진이 이상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지연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지연 선배가 또 말했어요. 뭔가 빼돌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선배 무슨 소리예요? 지연 선배가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수진이 책상에서 발견했어요. 그건 제 USB가 아니었어요. 조작된 거였죠. 박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이야, 수진이가. 박 과장이 연기하듯 말했어요. 설마 거지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점장도 거들었어요. 돈이 궁한가 봐요. 부모도 가난하다니. 감사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의심의 눈빛들이었죠. 직원 일이 속삭였어요. 그러고 보니 수상했어. 직원이가 거들었어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잖아. 박 과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거지는 도둑질하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점장이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좋아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대신 모든 걸 다 조사하세요. 제가 가방에서 진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꺼냈죠. 제가 말했어요. 여기 진짜 증거가 있어요. 감사팀장이 물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박 과장과 점장의 5년간 횡령 증거예요. 순간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점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죠.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인연이 조작한 거야. 제가 USB를 감사팀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죠. 장부 조작부터 매출 조작까지, 유통기한 변조부터 리베이트까지. 그런데 지연 선배가 다시 소리쳤어요. 지연 선배가 말했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이상해요. 믿지 마세요. 제가 지연 선배를 보며 물었어요. 선배 왜 이러세요? 그때 은주 선배가 나타났어요. 은주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봤어요. 은주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박 과장이 지연이한테 시킨 거예요. 은주 선배가 CC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젯밤 영상 확인해 보세요. 은주 선배가 또 말했어요. 박 과장이 지연이한테 돈 봉투 준 거 다 찍혔어요. 지연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지연 선배가 무너지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 선배가 울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지연 선배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박 과장이 돈 준다고 해서.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감사팀이 CCTV를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지 같은 애들은 쓸모없어. 부모 없는 애는 쓰레기야. 금수저년들이 제일 재수없어. 회장 딸이면 죽여버릴 거야.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 과장을 봤어요.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은주 선배도 눈물을 흘렸죠. 감사팀장이 말했어요.
박 과장님, 점장님 본사로 가시죠. 박 과장이 발악하며 말했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믿지 마. 점장이 울며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됐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직원 일이 말했어요. 수진 씨가 회장님 딸이었어. 직원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미정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가 그 금수저였구나. 은주 선배가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당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도 다 피해자잖아요. 박 과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누구를 괴롭혔는지. 점장도 울며 빌었어요. 하지만 늦었죠. 지연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 선배가 울며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됐어요. 제가 지연 선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벌어질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박 과장이 어떤 추태를 부릴지는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긴급 전체 회의였죠. 앞쪽에는 박 과장과 점장이 서 있었어요. 마치 재판을 받는 죄인들 같았죠.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1호점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었다. 아버지가 자료를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5년간 10억 원의 횡령이 있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충격적인 금액이었죠. 그때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억울해요. 박 과장이 계속 소리쳤어요. 그 거지년이 저를 모함한 거예요.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거지년이라고. 박 과장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저 거지 같은 년 말이에요. 박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도 제대로 없는 애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제가 그 거지예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 잘못 만났다던 그 거지요. 제가 또 말했어요.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에요. 박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것 봐요.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거지가 내 딸이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회 회장님 따님이.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 금수저년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제일 재수없다던 회장 딸이에요. 제가 또 말했어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죠. 박 과장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죠. 박 과장이 울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 과장이 계속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점장도 무릎 꿇었어요. 점장이 울며 말했어요. 저희가 미쳤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몰랐으면 괜찮은가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회장 딸이 아니었어도 괴롭혀도 되나요? 제가 또 말했어요. 돈이 없으면 쓰레기 취급받아도 되나요? 박 과장이 바닥에 엎드려 말했어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박 과장이 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붓는 장면이었죠. 직원들이 경악했어요. 다음은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박 과장이 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부모 잘못 만난 죄야. 너희 부모는 딸이 이 꼴인 거 알아. 거지는 도둑질하네. 금수저년들이 제일 재수 없어. 청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직원이 소리쳤어요. 인간이 아니네요.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그때 미정이가 일어섰어요. 미정이가 울며 말했어요. 저도 고아라고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은주 선배도 일어섰어요. 은주 선배가 말했어요. 강제 야근으로 아기를 잃었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일어났어요. 각자의 피해를 증언했죠. 20명이 넘는 여직원들이 고통을 토로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박 과장, 점장 당신들은 해고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사 고발할 것이다. 박 과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따님은 천사 같으신데. 박 과장이 아부하며 말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요. 5분 전엔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누가 쓰레기인가요? 제가 또 말했어요. 누가 진짜 거지 같은 인간인가요? 박 과장이 울부짖었어요. 제가 쓰레기예요. 제가 거지예요. 그때 스크린에 CCTV가 또 떴어요. 박 과장과 점장의 불륜 장면이었죠. 청중들이 역겨워했어요. 점장의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내 직원들을 괴롭혔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 과장과 점장에게 수갑을 채웠죠. 박 과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컸으니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려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정체를 숨긴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또 말했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요. 미정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은주 선배도 말했어요. 덕분에 억울함이 풀렸어요. 지연 선배가 울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연 선배를 안아줬어요.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죠.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내 딸아.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럽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모든 매장을 점검하겠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그 후 박 과장은 지방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거기서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회장 딸한테 잘못 걸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 잘하지 그랬냐는 말을 듣는다고 해요. 박 과장은 끝까지 반성하지 못했어요. 그년이 회장 딸인 줄 어떻게 아냐고 한탄한대요. 점장은 이혼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미정이는 정식 직원이 됐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은주 선배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 출발했죠.
지연 선배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아직도 가끔 현장을 돌아다녀요. 이번엔 정체를 숨기지 않고요. 당당한 회장의 딸로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웠죠. 진짜 쓰레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